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네, 나이 많은 남편이랑 살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오빠 맨날 자고 있거든요. 저희 집 오빠 얘기예요. 왜냐면 항상 만성 피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20살 때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22년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무사고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딱 한 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사당역 사거리에서 거기 엄청 막히거든요. 근데 제가 졸음운전을 살짝 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랐는데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앞차에서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차가 다 서 있는 정차되어 있는데 지금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왜 내리나 봤더니 제가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발을 뗐나 봐요. 앞에 가가지고 쿵 이렇게 티도 안 나는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뒷목 잡으시고 누우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30대 때 동안 10년 동안 저는 만성 피로를 경험했고요. 둘째 낳고 해독을 시작하기 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낳고 5살이 될 때까지 아침에 눈 뜨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죽고 싶다가 밑에서부터 그냥 올라왔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째가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밤새 저를 잠을 안 재웠어요. 5년 동안. 근데 지금은 그게 무슨 병명이 있더라고요. 전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늘 피곤하니까 갈바닉 데몬을 해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받고 싶다.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랬었어요. 현재 사장님들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이거 제가 옛날 저를 생각하면서 적어봤는데 요즘 자도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자꾸 깜빡하고 내 몸도 너무 무겁고 힘을 내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요즘 자고 일어나면 머리도 너무 맑고 머리도 맑고 깨끗하고 몸도 너무 가볍고 개운하고 막 에너지가 넘친다.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궁금하네요. 채팅창을 볼 수가 없어서. 볼게요. 아무도 얘기 안 하셨군요. 죄송해요. 어느 쪽에 해당하실까? 첫 번째 해당하세요?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러시구나. 다들 다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만성피로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수면 패턴. 수면 시간 몇 시에 주무세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근데 저는 자는 거는 오래 자는 것 같아요. 잘 자는 것 같아요. 7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수면의 질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이게 오감의 예민도라고 제가 적기는 했는데 청각이나 시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예민하신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왜냐면 낮 동안 이거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막 천둥번개 치면서 인천 쪽에서 막 비 왔다면서요. 밤새 잘 잤냐고 누가 물어보는데 저는 어버가도 모르는 지경으로 잠을 잤거든요. 근데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그냥 밤새 그렇게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세 번째, 식습관 어떠신가요? 일단 외식이 잦으신 분들, 밖에서 파는 음식 중에 솔직히 좋은 거 넣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맛있게 만들지 좋은 걸 넣어서 만들지 않거든요. 또 내지는 당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간식이나 음식을 드신다든지 저는 진짜 극혐하는 게 뜨거운 음식을 일회용품에 담아서 배달하는 음식들이에요. 옛날에는 못 모르고 먹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건강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이런 음식도 완전 극혐하거든요. 왜냐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다 독소와 노폐물을 만들잖아요. 그럼 네 번째는 햄, 소세지, 가공식품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을 독소에 노출시키면서 몸에 독소가 쌓이면 만성 피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 활동량. 운동이 부족해서 되게 피곤할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젖산이 쌓이고 세포가 너무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또 만성 피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째는요. 건강에 이상이에요. 체중 변화가 심하다든지, 너무 찐다든지, 너무 빠진다든지. 잦은 감기라는 건 면역력 저하를 얘기하는 거죠. 소화불량도 만성 피로들이 소화 잘 안 돼요. 눈 꼭 잘 끼고요. 트림 자주 하시고요. 가스 배출도 되게 잦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카페인이나 알코올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계신지. 이거는 나는 술을 마셔야 잠을 자,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 특이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밤에 커피를 꼭 마신대요. 따뜻한 걸 마셔줘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전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마지막은 업무와 휴식의 균형인 거죠. 너무 진짜 워커홀릭으로 일만 하신다든지, 과로 상태에서는 계속 만성 피로라는 거예요.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만성 피로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원인 제가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에너지 대사가 불균형일 때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변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누적이라고 해서 몸이 녹슬듯이 활성산소가 쌓이고 세포가 손상이 되면 회복이 일단 늦어지면서 피로가 지속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간 기능이 부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간은 에너지 대사의 중심인데 간이 지치면 온몸이 피곤해지는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만성 피로 이대로 가만둬도 될까요? 그냥 피로한 지경이 아니에요. 저는 만성 피로를 10년 동안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졸음운전이었어요. 졸음운전 때문에 맨날 어디저기 다녀야 되는데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부산을 가면서 제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달리는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면역력이 약화되고 대사질환, 만성질환 같은 것들이 다 노출이 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게 그냥 단순 피로가 아니라 이게 지속되면 되게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정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만성 피로는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온몸의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망가진 상태로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냥 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분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예전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리버 포뮬러라는 제품이에요. 사실 저희 파마넥스 제품은요, 온 제품이 다 활성산소를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이런 거에 해당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전 제품을 다뤄야 되거든요. 만성 피로는 사실. 근데 제가 프리미엄 제품들, 에이즈락 제품들을 다뤄주시는 리더님들이 계셔서 오늘은 단순하게 심플한 제품들을 갖고 와봤어요. 리버 포뮬러는요, 우리 집 청소해주는데 하루에 1,350원만 내면 된대요. 그 청소부 쓰실 분 계세요? 다 쓰시겠죠? 그게 리버 포뮬러가 하는 역할입니다. 1,350원으로 내 몸에 온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데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 만성 피로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버 포뮬러가 하는 역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요. 비타민 B군, 비타민 C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비타민 B군의 체내 에너지 대사의 필수,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근데 이 만성 피로와 연관성이 뭐냐면 결국엔 에너지를 생성해주고 전반적인 대사에 이 비타민 B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적기는 했지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타민 C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은요,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 저하, 잦은 감기에도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C군이 하는 역할입니다. 리버 포뮬러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밀크시슬이에요. 얘는요, 간세포 보호 및 재생에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27살 여자친구, 31살 남자친구, 둘이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1억을 투자해서 레스토랑을 오픈한 거예요. 결혼 자금을 여기에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2년 동안 20kg가 둘 다 찐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투자한 만큼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저찌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양자 데모하고 쫙 하면서 이제 TR라인-T 해독 프로그램을 권했죠. 그랬더니 얘기를 들으면 지금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돈은 계속 쓰면 쓸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좋아지고 싶냐? 그랬더니 좋아지고 싶대요. 그럼 내가 간단하게 식단을 가이드 해주고
한 사람 앞에 1인당 한 45,500원 정도 투자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할 수 있겠대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리버포뮬럼만 처방해주고 왔어요. 일주일이 딱 됐을 때 어떤지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처음보다 엄청 좋아진 것 같고 일할 때 움직임이 많아서 피곤한 건 있어도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한 건 거의 없어진 것 같다라는 걸 일주일 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주가 지났을 때 물어봤더니 살이 5kg가 빠졌다고 둘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죠? 그래서 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을 일단 첫 번째로 잘 살려주셔야지 만성 피로가 회복이 된다라는 걸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오버드라이브. 하루 1,440원에 피로 회복을 하실 분. 사실 요즘 피로 회복 음료수들 되게 많죠. 약국에서 파는 피로 회복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비싸요. 1,440원짜리 없어요. 찾아오세요. 약국에 가서. 없어요. 오버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만성 피로에 중요한 건 비타민 B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인 역할이 비타민 B군이거든요. 부족하면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잘 안 생겨서 늘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비타민 B군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타민 C,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어요. 오버드라이브에. 역할은요. 비타민 C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피로 회복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E는요.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군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오버드라이브에는 근데 또 다른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엽산. 엽산이 하는 역할은 혈액 생성, 세포 분열, 신경계 정상을 발달시켜주고요.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은 에너지 대사,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족하면 근육 경련, 피로, 불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게 또 마그네슘이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크롬이 들어있어요. 크롬의 역할은요. 혈당 조절이고요. 인슐린 기능을 보조합니다. 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 A의 전구체로서 면역, 시력, 세포 성장에 필요한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외에도 라이프팩, 알스퀘어드, 유스스펜, 여러 가지 것들을 만성 피로에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불면이 문제라면, 마인드 360. 그 다음에 혈관 쪽이 문제다. 그러면 티알라인-T, 티알미, 대사질환 이쪽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정말 만성 피로한데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리버 오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루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좋은 생활 습관을 장착하셔야 되고요. 파마넥스만 먹는다고 해서 답이 아니거든요. 파마넥스가 하는 역할은 나머지 생활 습관이 좋았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다 안 좋은 거 90% 하면서 파마넥스만 먹는데 왜 안 좋아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긍정적 자기암시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 뜨자마자 죽고 싶어가 5년 동안 올라왔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생각을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암시해주는, 요즘에는 긍정학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일단 그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만성 피로가 해결이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만성 피로를 그 당시에 해결하려고 했을 때 물에 관련된 백과사전 사이즈의 책을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백과사전 사이즈를 탈탈 털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 2리터 마시라는 거예요. 물이 하는 역할 너무 많으니까 2리터 마셔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물을 2리터를 갑자기 물을 하나도 안 먹던 제가 먹기 시작하니까 물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독이 올라서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체한 것 같고. 그래서 물 안 드시던 분들이 물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천천히 양을 늘려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가이드 하시는 음양탕이라는 거 아시죠?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을 섞어서 조절하시고, 이것도 따뜻한 게 무조건 몸에 좋을 거야. 그래서 약간 따뜻하게가 아니라 약간 뜨겁게 계속 드셨던 분이 나중에 식도에 병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걸 계속적으로 선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제 소비자 중에 항상 만성 피로하고 항상 소화가 안 되는 소비자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해드렸던 가이드가 첫 번째 배달 음식 끊으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매일 한두 끼를 배달 음식으로 먹거든요. 그거 끊으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만나서 이것저것 이제 다 가이드를 해주고 피드백을 들어봤을 때 어떠냐라고 했더니 배달 음식을 끊어서인지 훨씬 몸이 좋아졌어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는 것만큼 체내에 많은 독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빨리 죽기를 원하시면 매일 배달해서 드세요. 아셨죠? 마라탕 같은 거. 네 번째는요. 가벼운 운동입니다. 요즘 러닝 많이들 하시잖아요. 홈트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죠?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운동이 기호식품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라는 표현 좀 그렇다.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그래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운동이더라고요. 그죠? 다섯 번째는 파마넥스 식품을 섭취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카페인과 그 다음에 알코올, 스트레스 등을 줄이는 건데 줄인다라는 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스스로 노력해 보세요. 근데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감의 예민도 부분에서는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라. 항상 제가 파트너들하고 카운셀링 할 때 하는 말인데 이해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그냥 인정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시간. 반드시 7시간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꼭 우리가 10시부터 자야지 뭐 키 크는 호르몬이 나오고 10시부터 2시까지는 꼭 자야 되고 막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시간 상관없이 잘 수 있는 낮에 자더라도 암막 커튼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밤처럼 만들어 놓고 7시간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7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7시간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군, 마그네슘 이런 거 들어있는 성분들 되게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왜 파마넥스냐? 겉보기에 비슷할 수 있어요. 그치만 안을 열어보면 다릅니다. 짝퉁 가방도요, 겉모습 예쁘죠? 멀리서 보면 똑같이 명품처럼 보여요. 근데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가죽이 벗겨지고 지퍼가 고장나고 금방 버려야 돼요. 맞잖아요. 영양제도 똑같다. 쿠팡에서 파는 저가 영양제는 성분만 똑같을 수 있어요. 이것도 비타민 C군 들어있어. 이것도 비타민 B군 들어있어. 이것도 마그네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원료 출처, 흡수율, 안전성 등을 보장하지 못한다. 짝퉁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파마넥스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품 가방은 철저한 관리와 품질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명품 가방은 재료 선택부터 장인의 손길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히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써도 형태와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파마넥스는요, 영양제 업계의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S 품질 프로세스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 가치가 정말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확인돼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건 물론이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를 최근에 제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었는데요.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안전을 사기 위함이래요. 안전을 사는 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파마넥스를 먹는 게 돈이 드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투자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가치다. 짝퉁 가방은 처음에 싸니까 이득 같아 보이지만요. 금방 망가져서 또 사야 돼요. 그쵸? 명품 가방은 비싸지만 10년 넘게 써도 멀쩡하고 가치가 유지되는 거랑 똑같다. 싼 영양제는요. 효과가 미미하거나 흡수가 잘 안 돼서 결국 돈만 날릴 수 있고 파마넥스는 내 몸에 진짜 필요한 곳에 작동해서 장기적으로 건강 자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걸 드실 건지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설득이 되셨나요? 그냥 그냥 그래도 싼 거 먹을래요? 그럼 드세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요. 제가 일했던 호텔에서 일할 때 한남동을 한참 지나다녔거든요. 근데 한남동 지나다니면 아시겠지만, 담벼락이요.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안에 집이 안 보여요. 그런 안전한 곳에 살려고 하면 한남동에서 살려고 하면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로 완성 피로를 리버와 오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로 제대로 된 생활 루틴을 가이드했을 때 효과를 보시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PPT 공유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만 원 들으면 어떤 기분이세요? 네, 9월 커미션 1,300만 원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오늘 집중하시면 1,3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육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주제를 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키가 166인데, 과거에 유스킨을 만나기 전에 근육 무게가 18kg 나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럼 저는 얼마를 까먹고 있었던 걸까요? 근데 지금은 25kg 정도 나가거든요. 제가 20kg를 감량하고 지금 체중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단백질 식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근육이 어떻게 1,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근육이 있어야 탄탄하고 예쁘지. 그리고 뭔가 단단하니까 안정적이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순환도 되지 않고 또 혈액도 깨끗할 수 없고 또 혈당도 안정적이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이었는데요. 근육이 움직임과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 혈당을 조절하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력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체형과 외모를 가꿔주는데, 이 5가지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네, 죽어야겠죠? 그래서 근육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데, 저도 근육이 너무 소중한 걸 알면서도 내가 정말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몸이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해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도, 말랐을 때도 되게 별명이 뭐였냐면 연체동물이었거든요. 그 유연해서가 아니라 앉아있질 못해서였어요. 좀만 지치면 이렇게 기대 있고 누워 있고 그랬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좀 피로도가 많고 게을러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육이 없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의자에 정말 아니면 들어 누워 있다가 의자에 이렇게 거의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다가 제 얘기를 듣고 번쩍 이렇게 앉으신 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네, 근육을 키우는 것도 내 자세에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육의 역할을 지켜내는 게 가장 핵심인데, 30대에 이 근육량은 정점을 이룬다고 합니다. 사실, 근육만 계속 키운다고 해서 근육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몸의 밸런스와 균형, 영양이 골고루 안정적일 때 근육이 단단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운동으로 펌핑한 근육이 운동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싹 빠지죠. 네, 이거 당연한 겁니다. 펌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몸의 이 면역과 대사와 혈당을 안정화된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맞춰서 건강하게 케어된 근육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30대인데도 나는 아직 근육량을 정점을 이루지 못했다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저도 30대라고 하기에는 이제 1년 남았거든요. 내년이면 40대에 들어가는데요. 이 30대 근육량이 이 정점을 이루지 못하면 40대, 50대, 60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미 30대를 지나서 저처럼 40대를 기다린다거나 60대, 70대를 기다린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그 근육을 뺏기지 않는 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30대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한 해에 1%씩 자연 감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1%씩 감소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거를 막아야 하잖아요. 근육이 유지됐을 때 1,300만 원을 1kg당 아낄 수 있다는데 막아야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근육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이 증상을 겪고 있다면 근육이 부족하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나는 이미 살이 쉽게 찐다. 먹는 대로 나는 무게가 찐다 하시는 분들 있죠.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일주일 동안 막 요즘에 막 7일 다이어트, 10일 다이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2, 3kg 정말 힘들게 뺀 거예요. 그런데 한 끼 치팅을 통해서 딱 저녁을 먹는 순간 다음날 체중계 올라갔더니 2, 3kg 쪄 있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은 이미 살이 쉽게 찌는 몸입니다. 그럼 근육이 부족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당뇨 초기라든지 당화혈색소가 높거나 몸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 체지방량이 많고 체력이 저하된 분,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분들 있죠? 네,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방이나 당 성분은 당장의 에너지를 확 쓰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에너지 쓰는 분들, 잘 쓰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게 지구력 없이 쭉 가져갈 수 없는 분들은 대부분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화가 가속되고, 이 제일 무섭죠. 노화 가속되는 거 너무 싫지 않으세요? 그리고 건강 수명이 단축되고, 이 무슨 뜻이냐면, 요즘에 제가 건강 측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양자 측정기로 건강 측정을 하거나 이제 앞으로 프리즘 아이오로 측정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이런 우리가 몇 년생이고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체 나이가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는, 우리가 관리에 의해서 젊어질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명이 빠르게 단축되는 그 부분은 바로 근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내가 유난히 없다. 이런 계절만 되면은 비염을 달고 사신다거나 누가 옆에 감기 걸렸다고 하면은 다음날 나는 바로 감기가 걸려 있는다거나 그리고 요즘 다시 코로나 유행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코로나 항체를 대부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면역이 생겨야 돼요. 계속 면역을 증진하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가 예전처럼 처음 맞닥뜨렸을 때처럼 쉽게 걸리면 안 되는데 코로나만 스쳐 지나가도 걸리는 분들 요즘 진짜 많거든요. 면역 관리가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염증 수치가 많다. 근데 이 염증 수치가 그냥 염증이 아니라 지방 먹은 염증이 많은 분들, 근육이 부족한 경우 그런 증상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근육 1kg이 갖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노쇠해져가지고 1kg가 딱 모자랐을 때 의료비가 엄청 들게 된대요.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의료비가 엄청 드는 걸 말년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 1kg의 가치가 1,300만 원이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근육이 안 생겨. 그러니까 40, 50대부터 근육을 막 만들라는 거죠. 보험금 만들듯이. 그래야지 혹시 80대에 확 아파서 폐렴 걸려서 2주 동안 누워있다 딱 깼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려면 근육량이 충분해야 된다는. 막 몸짱이 되라는 게 아니라 즉 나의 건강이 실은 애한테 준 선물이에요. 애가 월차 내지 않아도 되고요. 가게 문 안 닫고 와도 돼요. 한두 끝도 없는 의료비를 안 대도 돼요. 요즘 간병 얘기 많이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 간병 파산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형제 중에 한 명이 아예 일을 그만두고 부모를 돌봐야 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선물이죠. 네, 어떠세요? 갑자기 막 근육을 키우고 싶은 생각 드셨죠? 저도 이 영상 보고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같은 질병과 같은 수술을 해야 되는 같은 연령대에 같은 성별을 가진 두 분이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회복이랑 이런 모든 과정들의 일련의 과정에서 근육 1kg만 차이가 나도 1,3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치료비 차이가.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준 걸 들으니까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노후에 이 건강 수명이 짧아졌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겠냐는 거죠. 근육은 그만큼 중요한데요. 노인의 이 당이 우리 몸에서 잘 사용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50%는 근육이 이용이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당을 잘 써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근육이 없으면 이 50%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이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육을 통해서 당을 잘 이용하게 되니까 혈당 조절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된다라는 이 부분을 듣고 제가 뭘 느꼈냐면 혹시
마른 체형이신 분들 중에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무섭게 치는 분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소비자분 중에 몸무게는 40kg대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250 이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먹지도 않는 분인데. 근데 봤더니 근육량이 현저히 부족한 분. 그런 분들은 이 당을 50%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랐다고 해서 당뇨가 오지 않는 게 아니란 걸 많이 알고 계시죠? 근육을 키우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3대 근육이 있는데요. 척추 기립근, 그리고 둔근, 대퇴사 두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근육이 살아있나요? 우선은 대퇴사두근과 둔근은 저희 몸의 70% 이상의 근육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엉덩이가 처져서 슬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게 육안으로만 슬픈 게 아니라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힘을 키우는 저희가 스쿼트 운동만 매일 꾸준히 해도 정말 몸의 건강과 대사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스쿼트는 진짜 무릎 관절이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탁월하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미 무릎 관절이 아파. 무리가 돼. 그런 분들은 다른 운동법을 찾아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둔근과 대퇴사 두근을 향상시킬수록, 업그레이드 시킬수록 몸의 대사와 건강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기립근 같은 경우는 이 척추기립근이 무너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몸이 굽어요. 그러면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순환장애가 일어나면서 몸에 쌓이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우리가 지금은 채식주의가 정답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반하는 자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연세 같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너무 하고 싶은데 고기가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또 안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이 척추기립근만 완벽하게 세워져도 소화나 대사 장애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도 무리가 되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늘 언제나 허리를 꼿꼿하게 피시고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많이 걷고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일들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근감소증 치료제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근감소증이라는 이 질병이 나타나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도 근감소증 때문에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만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대사나 이 몸의 저장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치료제가 전혀 없대요. 사실 골다공증도 처음부터 치료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뼈에 구멍이 났는데 채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쉽게 사망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골다공증은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근감소증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재활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 꾸준한 운동이 포인트인데 내가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위한 단기적인 PT 그리고 요즘에 그 골프가 재밌어서 잠깐 하는 골프 이런 운동 아니고요. 주 3, 4회 정도 내 심박수를 140 이상 뛰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서 반복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중심의 영양 섭취. 우리 탄수화물 중심의 영양 섭취하고 계시죠? 네. 그걸 단백질로 전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라고 처방해주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수치를 당장 잡고 건강해졌을 때 이 솔루션이 유지될 수 있는 유지 플랜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약으로 인식을 시켰잖아요. 인식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약 안 먹으면 무슨 일 일어나는 줄 알고 근데 그건 결국 만성질환이에요. 그 만성질환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근육에도 있고 대사나 순환, 염증 관리에도 있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를 거기다 두시고 식습관을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기가 단백질이니까 막 고기만 막 진짜 삼시세끼 드시는 분들 있죠. 큰일 납니다. 체중에 집중하기보다 근육량에 집중하기. 이거 많이 들으셨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20대 때 정말 날씬했을 때,
몸무게가 48kg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근육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거죽만 남아서 너무 보기가 싫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을 하도 찌우라고 하니까 55kg까지 찌웠는데 근육은 1kg도 찌지 않고 지방만 쪘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너무 살쪘으니까 빼라는 거예요. 제 키 55kg면 적정 키로수보다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금 57kg 나가거든요. 지금은 더 안 빼도 되겠다. 너무 보기 좋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근육량에 집착하셔야 합니다. 자, 이건 표는 이 그림 사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내가 내 키에 맞는 적정 단백질을 먹고 근육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셔서 몸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바디와 내 근육량이 적정 근육량까지 채워지기까지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수많은 이 중요성을 많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근육이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는구나. 그럼 간편하게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단백질 쉐이크가 시중에 정말 많은 종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신장 질환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보충제를 많이 먹었더니 골다공증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 먹었더니 여드름이 폭발한다. 그러면서 단백질 쉐이크는 나랑 맞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을 과다하게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은데 이 체중당 그 표가 있잖아요. 내 몸무게당 0.8에서 2g. 근데 2g도 몸을 키울 때, 좀 집중할 때 드시는 거지 그 이상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 55kg 정도 나가신다고 하면 그 단백질은 45g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이 기준에 맞는 쉐이크 있으면 시중 거 드셔도 돼요. 근데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막 이거 조사하느라고 정말 핫한 쉐이크 브랜드를 다 찾아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우선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많이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단백질을 흡수하기 위한 이 아미노산이 풍부하지 않으면 온전히 내 몸에 그 단백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흡수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정말 많은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과 함께 배합이 되어야지만 우리 몸에 더 건강한 영양소로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흡수가 온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 아미노산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억하셨다가 아미노산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비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체중 조절형 식품인가 아닌가를 비교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식약처 인증받은 제품들은 많아요.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 조절용 진짜 식사 대용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끼니 대용으로 쉐이크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한 끼를 굶고 이 쉐이크를 먹었으면 그만큼 영양을 채워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중의 쉐이크에는 영양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보다는 포만감과 단백질 양에 그리고 당류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많이 해서 펌핑을 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단백질을 막 흡수해서 펌핑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양이 틀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리고 폭식을 하는 경우에는 또 금방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에 온전히 흡수할 수 있으려면 식사 대용으로 가능한 이 조제식품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8종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종 무기질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단백질 함유량이 있어야 되고 칼로리는 저희가 물에도 타 먹기도 하지만 저희가 두유나 그런 같이 이제 섞어서 먹는 것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끼니 대용으로 200칼로리 이상이 되는지 이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 인정받은 쉐이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저당 쉐이크인가? 사실 요즘에 그 저당에 대한 붐이 일었잖아요. 제로당, 막 이런 거. 그런데 사실 당류를 실질적으로 낮춘 것과
제로당을 만든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로당은 무언가를 첨가해서 당으로 흡수되지 않게끔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합성 물질이 하나 더 들어간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로당을 먹으면 우리 몸에 살이 찌지 않겠지? 근데 그 제로당 때문에 찌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음식을 더 잘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살이 더 찝니다.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 먹지 말아야 될 게 제로당이에요. 근데 저희는 당을 뭘 첨가해서 당을 낮추는 제로로 만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당류를 낮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티알미 쉐이크만의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타트체리 분말과 블랙라이스인데요. 사실 이런 성분을 쉐이크에 굳이 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이 퍼플 쉐이크가 항산화 쉐이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안토시아닌. 그런데 이 항산화 자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의 세포가 젊어지니까 아까 30대 정점을 찍고 계속 근육이 빠진다면서요. 근데 내 몸이 젊으면 빠질 근육이 없는 거예요. 흡수가 더 잘 되고 더 쫀쫀해지고 이 그물망이 빠져나갈 틈이 없이 쫀쫀해지는 거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 퍼플 블렌딩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퍼플 블렌드 덕분에 좀 더 소화가 잘 되고 좀 더 화장실 가는 게 편안해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쉐이크 드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신장에 무리 가거나 아니면 장기 복용했을 때 몸에 위장 장애가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위장 장애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쉐이크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혈당 케어해주고요. 혈당을 정말 건강하게 안정화해주고 식이섬유 또 염증도 줄여드려주고 그리고 배출 운동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티알미 쉐이크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기 불편하신 분들 점프 스타트 윈과 이 쉐이크 세트 조합이면 뱃살, 내장 지방 완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로이신인데 근육 합성을 촉진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근육까지 흡수시키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권장 단백질 양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를 권해요. 왜냐면 60g, 100g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흡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정말 몸 키울 때 말도 안 되는 양을 먹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함유된 단백질이 완벽하게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근육으로 직행해서 흡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그 근육 형성을 할 수 있는 이 L-로이신이 돼 있기 때문에 근손실 방지에도 탁월하고요. 운동 후 회복력에도 최고예요. 그래서 운동 직후 먹었을 때 몸을 쫀쫀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손실이 되지 않고 그리고 몸 뭉치고 이런 것들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드시면 완벽하게 몸을 만드는데 더 탁월한 쉐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게 사실 쉐이크를 먹으면 우리가 너무 음식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오히려 나중에 살이 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영양이 흡수가 되잖아요. 아침, 저녁 쉐이크 드시면서 한 달 정도 습관하시잖아요. 배고픔 없어져요. 왜냐면 영양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뭐가 배고프다, 뭐가 먹고 싶다라는 신호를 완벽하게 끊어내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쉐이크를 지키는 게 오히려 내 몸에 영양을 풍부하게 해줘서 기초대사량을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쉐이크 비교법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그 영양 정보를 보시면 우선은 저희 그 유스킨 티알미 쉐이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좀 부족하죠? 뭐가 없죠? 그런데 제가 제품명을 가린 이유는, 이거 업로드 되잖아요. 근데 그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가렸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쉐이크를 가지고 왔냐면 시중에 유통되는 1위, 2위 쉐이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식품 유형을 보니까 기타 가공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가공품. 그리고 이것도 한 포에 바로 저기에다가 물을 타서 먹게 편하게는 되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식품 유형 음료 베이스. 네, 분말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체중 조절 조제 식품이라는 식품안전처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저희 티알미 쉐이크 어떻게 돼 있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죠? 끼니 대용으로 먹어도 됩니다라고 인정받은 제품인 거예요. 근데 시중에 저 인정 안 받아도 끼니 대용으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광고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온전히 저거를 받고 나서 끼니 대용으로 드셔도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필수 조건, 쉐이크를 선택하는 필수 조건에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영양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 먹는다고 해도 이거는 기미상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만큼 영양분을 차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완전 식품으로 만들어서 정말 저희에게 먹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쉐이크를 지금 12년째 먹고 있고요. 그리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다른 뭐 A사나 H사의 쉐이크를 다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위장장애랑 신장이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H사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그 쿠앤크 맛 있죠. 꿀꺽 삼키자마자 바로 구토를 했어요. 이 위에 바로 부작용이 생겨서 다 구토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약하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도 티알미 쉐이크는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성분과 그리고 흡수력, 이 부담감과 부작용이 없다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이크 먹을 거면 왜 저런 음료 베이스 저런 말도 안 되는 제품을 먹냐.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몸에 그 저 찌꺼기들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빼내기 더 힘들어요. 정말 건강하고 좋은 제품으로 몸에 채워놔라. 영양을 채워놨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양을 맞춘 최고의 한 끼가 단 3,700원에 지금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 프로모션 중이죠. 근데 저도 처음에 그 소비자일 때, 소비자로 1년 동안 먹을 때는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몸을 정말 좋아지게 해주고 싶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내 몸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트에 가서 정말 유기농 채소, 막 이런 것들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장을 봐본 적이 없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와, 진짜 비싸다. 내가 알고 있는 1,000원, 2,000원대가 아니네. 그런데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그게 이제 날짜가 임박해서 30% 하는 코너가 있는 거예요. 유기농 제품이. 그래서 그래, 나 오늘 바로 요리해 먹을 거니까 저거 사야지 하고 막 알뜰살뜰 막 돈 다 따져가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서 스타벅스 있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7,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고 현타가 왔잖아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커피 내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7,000원 사는 거 아무렇지 않게 사면서 내 몸에 좋은 거 사는 거 왜 이렇게 1,000원, 2,000원, 500원 이런 거 왜 따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바꿨어요. 내 몸에 흡수되고 남는 것들은 좋은 걸로 채워 나가자. 그러면서 쉐이크, 시중의 쉐이크랑 솔직히 비교하면 저 기분 나쁘거든요. 지금 솔직히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너네 거 너무 비싸잖아. 비싸야지. 지금 거기랑 성분이랑 이 연구 과정이랑 그리고 영양 성분이랑 너무 다른데 가격이 같은 게 더 열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맞다라고 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쉐이크가 이렇게 할인할 때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잠깐 먹는 제품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쉐이크를 빼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너 정말 근육 1,300만 원 지키고 싶어? 그리고 1kg가 아니라 진짜 2,600만 원, 1억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 1억 지키게 해줄게. 지금부터 쉐이크 나랑 정기 구매해서 매달 먹자. 하루 한 끼는 쉐이크로 먹자. 커피 먹지 말고 이거 먹자. 라는 우리는 거의 새마을 운동급의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단백질을 지키고 정말 우리 미래에는 우리 몸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요. 지금 변이된 많은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면역과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육을 꼭 지켜내주시는 이 프로모션 기간을 활용해서 쉐이크의 가치를 전달하고 그 이후에는 쉐이크 정기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